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 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네. 해봤잖아요.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술을 안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만 막연하게 그쵸, 했지 그쵸. 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몰랐었잖아요. 애주가들이 참 많은 곳이었죠, 이슬람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사회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네.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네, 됐던 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한번 종교를 떠나서 인류 최초의 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술요? 네, 한마디로 뭐냐, 인류 최초의 술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술은 뭐였습니까? 인류 최초의 술, 막걸리? 막걸리라는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막걸리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은 흔적 그게 네, 그 네. 유물로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막걸리 15,000년 전부터 네. 쌀로 만든 막걸리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서양 서양 이야기 쪽으로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럼 먼저 동양에서는 그러면 막걸리라고 치고 네, 네. 그럼 서양에서는 어떤 술이에요? 이게 뭐냐? 서양에서는 꿀술입니다. 꿀술요? 꿀술이요. 미드라고 불리는 꿀술이에요. 꿀 와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왜 이게 뭐냐면은, 꿀이었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쵸.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수렵에서 농업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예. 이 구석기 시대부터 꿀술이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꿀술은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간단합니다. 꿀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죠. 큰 동물. 꿀을 좋아하는 곰. 곰이죠. 곰이 네. 벌집을 막 이제 휘저어요. 네. 휘저으면 꿀을 먹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앞발을 막 휘젓다 보면은 이 앞발에 그 꿀이 많이 묻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곰발바닥 요리가 그렇게 유명해진 건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네. 굉장히 앞발바닥이 부드러워지면서. 네. 그게 꿀을 먹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 꿀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발바닥 요리가 어쨌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파헤친 그 벌집 속에 꿀이 남아 있었고, 네. 그 꿀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 꿀술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지나가던 수렵인, 그러니까 사냥꾼이 발견을 한 것이 최초의 꿀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꿀이 있으니까 네. 뭐지? 뭐가 이렇게 고여 있어. 네, 네. 이게 무슨 맛이지? 이렇게 먹어봤더니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 그렇죠. 맞습니다. 몽롱해지면서.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비가 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꿀 자체는 너무너무 밀도가 높고 네. 삼탑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절대로 발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꿀은. 네. 그래서 발효가 안 되는데, 물이 들어감으로써 희석됨으로써 이게 술로 만들 수 있는 딱 농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꿀 밀자를 한자로 좀 풀이해서 보면요, 네. 빽빽한 밀에 예. 그 밑에가 벌레 회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벌들이 만든 빽빽한 뭔가. 그래서 너무 빽빽해서 다른 균들이 먹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곰이 휘젓고, 비가 와서 빗물이 고이고, 네. 거기서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사냥꾼이 그걸 발견하면은 이제 꿀술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네. 꿀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꿀술을 마셨다는 거는 뭔 근거가 남을 네. 만한 유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물이 맞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물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 서양 역사에 있어서 그 벨비커 문화라고 하는 신석기 문화가 있어요. 벨비커요? 네, 벨은 땡땡땡 벨 종이고요. 예. 비커는 우리 화학 시간이나 생물학 시간 배웠던 그 비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토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항아리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종으로 돼 있는 항아리와 같은 그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꿀술이 발견된 겁니다. 진짜 꿀술 흔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수려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우리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신화. 요즘 또 핫한 신화들이 있죠. 예, 북유럽 신화. 예, 북유럽 신화 하면은 늘 등장하는 것이 우리 영화 천둥의 신. 토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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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어벤져스에도 나오는 네. 이 토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딘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오딘도 영화로 있죠. 영화로 그때 안소니 호킨스 그분이 이제 아마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이 북유럽 신화에서 지혜의 신이 이 북유럽 신화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토르의 아버지인 오딘이 그의 피에 꿀을 넣어서 술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눠줘서 결국 지혜를 나눠줬다라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북유럽 신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꿀술이. 그러면은 꿀술은 남유럽보다는 북유럽 쪽에서 네. 발달했다. 맞습니다. 예, 뭐냐면은 결국 꿀술은 농업이 발달한 남유럽보다는 추운 지방인 북유럽에서 발달한 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을 좀 술 지형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예. 따뜻한 남프랑스 지역에서는 주로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조금 더 추워진 곳에 가면은 보리로 맥주를 만들고 독일 쪽 예. 그렇죠. 그리고 저 프랑스 북유럽과 가까운 노르망디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포도가 안 되니까 겨울 비교적 추운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한 사과로 술을 만들고 예. 그리고 완전 북유럽은 농사를 짓기 어렵다 보니까 아예 꿀로만 술을 빚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죠. 어디든 하여튼 술을 빚을 수 있으면 같이 빚어서 마셨군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 간에 술을 빚어서 마셨다는. 그것도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꿀술이 모여져 있는 것도 그 수렵인들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참 이게 뭐 인류가 네. 이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 지금 뭐 굳이 진화 과정까지 다 한 300만 년을 살았다고 그쵸, 하는데 그쵸. 그 기간 동안에 왜 그런 걸 발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꿀술 국내에서 제조한 꿀술 마셔본 적 있어요. 아, 네네네네. 약간 좀 독특하긴 하던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막 많이 마실 수 있는 술 같은 느낌은 또 아니긴 그쵸. 했어요. 네네. 근데 꿀술이 음. 이렇게 뭔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대세가 꿀술도 됐었을 것 같기도 네네네. 한데 근데 술의 대세로 보면은 유럽 쪽은 맥주가 지금 그쵸. 뭐 물론 와인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맥주죠. 네, 맥주가 그렇죠. 양으로 대세고. 봐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꿀술이 맥주에 비해서 많이 밀리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실은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네. 이 농업에 대한 혁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리를 굉장히 쉽게 경작할 수 있는 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꿀은 양봉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늘 그 꿀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이를 단 물질, 당질의 물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이 쉽지 않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존재감을 맥주에게 많이 빼앗긴 그런 것이 이제 그렇구나. 꿀술이- 꿀을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해도 생산량 자체가 그쵸. 네, 적으니까. 옛날엔 다 보리도 적고 꿀도 적었는데 네. 보리는 많아지고 음. 꿀은 적어진 거죠. 근데 꿀술에 얽힌 다양한 뭐 아까 북유럽 신화도 말씀하셨지만 이야기가 좀 있겠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신혼여행을 뜻하는 이 허니문이 꿀술에서 온 겁니다. 꿀술에서 온 거예요? 네, 꿀에서 꿀술. 온 게 아니고요? 꿀술에서 온 겁니다. 아, 꿀술에서 왔어요? 네, 꿀술에서 왔어요. 이게 왜?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터 중세에 있어서 신혼부부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외출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이 꿀술을 마시게 해서 다산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밀봉의 1개월 이래서 그 꿀이 들어간 이 허니 예. 그리고 밀봉의 1개월이란 월 달을 넣어서 허니문 밀봉의 1개월 허니문이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오. 그러니까 뭐냐면 신혼 부부들이 한 달 동안 이 꿀술만 계속 마시면서 집에만 있는 문화. 이것이 허니문의 좋은 시작입니다. 모양이군요. 꿀술이. 달콤하니까. 아. 예, 달콤하니까요. 예. 예. 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달이 그 독일어로 남성 명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들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꿀술을 먹으면 또 아들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 잘 보면요. 이 허니문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허니가 꿀이지 않습니까? 네. 꿀이 한자로 밀이잖아요. 밀. 네. 그렇죠. 그리고 문은 달이니까 월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잘 보면은 꿀밀과 달월을 합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밀월이 나옵니다. 밀월 여행.
그러니까 밀월 여행은 원래 우리가 무슨 그런 안 좋은 여행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신혼여행을 뜻했던 거였어요. 아 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원래 밀월 여행은 신혼여행을 뜻하는 거였는데 이게 뭔가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 꿀밀자에서 비밀스러운 밀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밀월 여행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거기에서 시작돼서 네, 그냥 네. 한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월 여행은 신혼여행이다.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새로운 같아요. 걸 굉장히 많이 오늘 알고 있습니다. 허니문이 네. 이거 지금 꿀술에서 나왔다는 거 네. 이거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근데 꿀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뭐 술도 원래 약으로 쓰였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꿀도 상하지도 않고 네. 사람이 꿀 마시면은 막 힘도 솟고 우리 네.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맞습니다. 꿀차 마시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꿀술도 약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꿀술에 생약이라는 향료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영어로 꿀술을 미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드란 말이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은 영어로 약을 뜻하는 메드신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약의 어원이 된 거죠. 즉 뭐냐? 서양에서 약의 어원은 메드신의 어원은 네. 꿀술이다. 이게 네. 거의 동의보감 수준인데요. 얘기 나오는 게. 연결돼서. 지금도 그렇게 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먹죠. 네, 네. 건강에도 좋고. 그럼요. 예, 그럼요. 차로도 먹고. 그럼요.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꿀의 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도 볼 수 꿀의 있겠군요. 꿀의 약성은 실은 당분이 있으니까 네. 몸에 이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일단 안 썩게 하니까. 예. 그 약재를 뭔가 효과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놔둬도 계속 우리가 섭취할 수 있었던 그분이 제일 컸던 거죠. 그럼 서양 최초의 술이 꿀술이라면 네. 동양 최초의 술은 네. 그럼 어떤 거예요? 네. 막걸리는 아니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기록상으로 본다면은요, 이게 참달의 술입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뭐 기록상 이게 뭐 그 벽화라든지 예. 아니면 전래 내려오는 이제 구전 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은 참다래로 봐요. 다래면은 우리 산에서 나는 네, 맞습니다. 초록빛에 이렇게 키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조그마한 키위처럼 생긴 거예요. 네. 요즘은 이제 그 키위를 갖고 참다래라고 하는데 네. 진짜 토종 참다래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인류 이전에 원숭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원숭이가 늘 참다래 가지고 저장을 해놨어요. 예.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저장한 상태에서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효된 술을 원숭이가 마셨다 해서 원숭이 술, 원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양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인류 이전에 이미 있었던 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참다래 술 말고도 네. 이런 식으로 과실주가 술로 바뀌는 경우가 네. 많이 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면요. 예. 더 뭐가 거슬러 있냐면, 올라가면. 예, 거슬러 올라가면 무화과 술이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네. 성서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근데 과정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무화과란 말 자체가 없을 무에 꽃하자, 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 꽃이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꽃 자체가 열매가 되는 그렇죠. 거 꽃이 아닌가요?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안에 있고 그 껍질이 뭐냐면은 꽃받침이에요. 예. 근데 암수가 구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 무화과 열매에 벌이 들어갑니다. 네. 벌이 들어가서 거기서 유충을 낳는데 거기서 그 유충들이 꽃가루를 안고 다시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암 무화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정이 진행되죠. 예. 근데 술은 바로 이때 생기는데 이 구멍난 유충들이 나온 그 통로에서 공기중 효모가 들어가고 그 효모로 인해 자연스럽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벌들의 유충이 나올 때 꽃가루를 몸에 묻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러 가슴 주머니에 담고 나온대요. 왜냐? 자기들이 태어났으니까 감사함을 담아서 그 다음에 암 무화과로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 거예요. 무화과에 대한 답례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네. 다시 좀 처음 주제로 돌아가세요. 네. 우리 뭐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술 좋아하고 그걸 보고 사람이 술을 이제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 싶은데 꿀술 지금 만드는 곳이 있어요, 유럽 쪽에서?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뭐 리투아니아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동유럽 쪽에서 좀 추운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서 만드는 뭐 제주 허니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양평의 허니 와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달콤하고 식후주로 드시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술들을 만들고 있어서 꼭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맛봤던 거는 그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달콤하지 않으셨어요? 예, 한번 좀 다시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꿀같이 아주 달콤한 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금의 교황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아바의 허니허니로 바꾸겠습니다. 허니허니 띄워드리면서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